일단 녹음과 녹화 눌러놔서 네. 하면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첫 번째 게스트로 웰리버스 토크쇼로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웰리버스가 이 웰리스랑 유니버스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웰리스의 세상을 만들어가자라는 것들로 우리 주영이와 함께 좀 첫 번째 게스트로 좀 만나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웰리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좀 오늘 많은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박주영 교수랑 좀 할 얘기들은 첫 번째로 좀 이런 피트니스 산업 2026년도에 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주영이가 그 깊게 좀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좀 두 번째로는 또 그 우리가 조금 뼈 아프지만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좀 한 번씩 좀 건드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을지대학교 그 연수원을 8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좀 깊이 있게 우리 연수생들이 들어오면 조금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순서에 우리 박주영 책임 교수 BM 코퍼레이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래도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영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언제 소개해 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쪽 씬에서 좀 딥하게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완전히 날 것으로 방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 것으로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오늘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날 것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수요일 날 저걸 했잖아. 포럼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왔던 친구들한테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그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에 자기네들도 좀 참여가 됐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한 50명을 나는 8일 만에 준비해서 했는데 왔던 친구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 그래서 주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우리 포럼 진행했던 거. 저희가 국회에 가서 웰리스 정책 포럼을 했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는 갔을 때 뭐 그냥 여타 다른 이런 공청회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사람들이 준비를 엄청 많이 해왔더라고요. 맞아. 아니 이게 A4용지 빼곡하게 막 해가지고 정말 이제 이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들을 막 준비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진지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좀 하던 거를 아마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날 해보니까 자주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포럼의 형식과 좀 나도 새로운 걸 좀 바꾼 게, 사람들한테 좀 말을 많이 시켜보자.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왔던 게스트들도 좀 패널로서 좀 말들도 좀 하고 그들의 역량도 좀 봐보자 했는데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안 왔던 분들도 굉장히 섭섭해하고 다음번에 자기를 와달라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래서 그거는 포럼은 1차 포럼이었지만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서 2차, 3차를 조금 더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앞으로 했을 때 나는 이제 우리가 웰리스 정책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좀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우리 한 목소리를 내고 변화될 수 있는 거, 건드렸을 때 조금 뼈 아프지만 변화됐을 때 우리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너무 그때 인사이트들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박주영 교수 말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준비를 해왔어. 이거 대충 올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더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 이게 보면서 그 사람 눈빛이 되게 약간 비장한 눈빛으로 있더라고요. 국기에 대한 격려하는데 다들 전 국가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여태까지 없었던 것도 맞고, 또 그런 기회에 이제 와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 많이 만들어 주시면 기회를 7월에 한번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7월에 준비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7월이요? 7월에 좀 하면은. 이번처럼 그들한테 발언권 기회 많이 주고. 그래서 이번에는 47명이었는데 2차 7월에 할 때는 150명 정도 가능하겠어?
아, 뭐 어렵지 않죠. 그지?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그 데이터를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발언을 뭐뭐 해야 된다고 좀 뾰족하게 얘기를 하면 그들도 쉬운데 뭐 박주영이나 나나는 좀 쉬운데 딴 사람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과제들이야. 어렵지. 그런 것들 그냥 던져놓고 아젠다를 던져놓고 만들어 와 이런 건 쉽지 않은데 좀 뾰족하게 그 발제와 패널들의 그런 것들을 아젠다를 제공했더니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2차 기획할 때는 1차는 내가 했으니까 2차는 주영이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왔던 분들을 조금 더 참여시키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요번에는 그 포럼을 하나로 했는데 그걸 좀 늘려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시간대를 하든가 아니면 시간대를 나눠서 공간을 두 군데로. 그거는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우리 쪽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좋습니다. 하면 되죠. 7월달에 또 하시죠. 그지? 그리고 네. 진짜 인사이트가 있었어. 나도 깜짝 놀랐어. 끝나고 나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았나? 만족도가 좋았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나는 뿌듯하기도 했고 국회에서 자주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국회 그 나라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그 공간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더니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 아니 그 카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이제 그날 오신 분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끝나고 나서 카톡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사진 찍은 것도 그렇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얘기들도 정리한 것도 있었고 너무 좋았다고 한 것도 많이 있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이런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왔어. 한 분이 안 왔는데 한 분은 그 터키 출장이 있어서 못 왔는데 그분은 대리인을 보냈어. 근데 대리인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다. 라는 거에 만족하고 그래서 그 7월에는 우리 박주영 교수랑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국가 웰니스 정책 포럼 2차를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내용을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첫 번째 웰리버스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좀 더 나는 이제 약간 그런 말을 좋아해. 섹시하다라는 여자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좀 섹시하게 그 좀 세련되게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해서 이번에 그 6월 20일, 21일 날 웰리버스 아시아를 좀 진행하는데 이때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는 피트니스라든가 웰니스라든가 이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박주영이라는 인사이트 있는 우리 피트니스 시장에서 조금 더 좀 건드려야 될 것들을 좀 빨리빨리 건드려주고 우리가 치유하고 이랬으면 좋아서 오늘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를 하는 걸로 좀 하는 거고 좀 까발려 보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진행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좀 트렌드 변화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피트니스 시장 중에 헬스업은 시설업에서 기구업으로 변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거고 그런 거에 그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어떤지 또 이게 뭐 기구를 통해서 소비자를 어필을 하고 모익하는 게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게 문제냐 그렇게 비싼 해외 이탈리아 1,500만원짜리 장비를 놓고 3개월 9만원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싸게만 하는 게 문제고 비싼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수익 모델을 계산해서 수익화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 그거 없이 하는 것 같던데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굶어 죽습니다. 이제 매출은 발생하지만 실제 수익화는 되게 어려운 영업이익이 없는 매출만 해낸다는 거죠. 굉장히 불건전한 상태의 재무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주영이는 그 데이터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현재 좀 폐업 그 2026년도에 그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성장한 피트니스 시장에 폐업률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창업을 하려면 더 많이 올라가 있는데, 폐업률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문제점 좀 생각해 본 건 없는지, 폐업률에 대한 거, 요즘에, 현재. 있죠. 이게 폐업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트니스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사업자 숫자가 안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분기로 봤을 때 이번 연도 1분기에 처음으로 사라진 게 더 많았대요. 대부분 생긴 거와 사라진 게 있으면 상충에 있을 때 생긴 거가 더 많았었는데 처음으로 26년도 1분기 때 사라진 피트니스 센터가 더 많았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단순히 막 시설 인테리어들도 고급스러워지고 기구들도 고급스러워지는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하기 때문에 그 시설만 한번 보면 더 좋은 시설 있으면 또 갈 텐데 그치. 다른 데로 옮길 텐데 그러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만의 그런 날카로운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주영이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CEO들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가는 게 좋은 건지 또 일단 시설 투자,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 뭐 인테리어든 기구든 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사실 해놓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만도 않은 게 공급이 워낙 많기도 하고 소비자의 눈이 굉장히 높아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유튜브만 봐도 다 나오니까. 그렇죠. 똑똑해진 소비자가 그럼 어떻게 행동하냐를 놓고 봤을 때 그냥 겉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엔 하드웨어가 다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좋은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긴 하지만 뭐 PT 안 받으면 인사도 안 한다 이런 곳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절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결도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분들은 많이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냥 멋지고 기구 좋고 뭐 인테리어 멋지게 딱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이미 상위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서비스든 그 안에 친절도 이런 전문성 같은 것들이 빛이 나야 된다. 그걸 뾰족하게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FMP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 CEO들의 역량도 좀 올려주고 아니면 지도자들 이분들의 마인드셋도 좀 높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 준비하는데 그 기구도 산업이기 때문에 기구에 팽창되고 많이 생기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 무조건 구매하면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도 봐야 되거든. 그러면 헬스를 많이 하는 사람만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여성들이 더 많은데 왜 기구를 그렇게 좋은 걸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순히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 그잖아요. 결국은 헬스장은 여성들이 더 많이 쓰잖아. 그리고 그 구매력도 더 높고. 근데 헬스 기구는 여성분들이 잘 안 써. 그럼 우리는 그거를 좀 FMP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지대학교의 피트니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좀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렇죠. 이게 실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예술처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도 여성 고객들이 더 많은 PT를 받고 더 큰 금액 결제해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이 많은 곳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너무 헬창 중심이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올라올 때 또 봤더니 1층에 그 스포츠 재활이라는 게 너무 많아. 예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재활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쓰면은 굉장히 그분이 뭔가 대가같이 느껴졌는데 요즘에 명함 받아보면 다 재활이야. 그죠? 다 재활 전문가지. 다 재활 전문가야. 그리고 진짜 역량도 높아. 자,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기구보다는 나도 요즘에 그런 걸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헬스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손의 가치를 높고 지식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막 기구를 사고 좋은 기구 사는 것보단 지식도 높이고 손끝에 재활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과 사람의 교감과
손끝으로 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른 과정, 우리 뭐 FMP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CEO들이 단순히 막 남이 기구가 산다고 해서 좋은 기구 산다고 해서 경쟁을 그런 걸로 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갖고 우리들도 좀 만들어내가는 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그래서 포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뭐 소비자 뭐 건강 소비자 연대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인증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식상하지 않아 근데? 인증제. 인증제들도 그러니까 그 정말 국가에서 인증하고 그 뭐 리미티드 돼갖고 1년에 몇 개밖에 안 나가 이런 것들은 좀 하는데 뭐 개나 소나 다 인증제 다 하고 있는데 그치.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가 있을까 근데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화 전략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다. 일단 뭐 전방위적으로 해보면서 그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걸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쨌든 실제 사업을 하면서 크게 느낀 거는 이제 회원님들이 생각보다 이 기본에 충실한 걸 좋아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청결이나 뭐 친절 이런 거, 그리고 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선생님이 뭐 재활을 잘한다, 뭐 어떤 운동을 잘 가르친다 이런 것도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그걸 믿는 분위기면 다 같이 믿고, 그럼 분위기가 안 잡혔다라고 하면은 다 같이 안 믿는 분위기? 그래서 그런 분위기 주도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분위기 주도라는 게 뭐 이게 오프라인에 왔을 때 고객 경험이 되게 좋아야 되고, 이 고객 여정을 잘 디자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고객 여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그 피트니스 산업이 일단 헬스 쪽이 가장 많고 한 10,000개 정도 우리가 보고 있지. 10,000개 정도. 근데 그 계속 회원료를 좀 높여간다라는 거.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높아간다는 거. 그 창업의 비용들도.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변화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많은 게,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필라테스. 그렇죠. 필라테스도 한 10,0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들도 있고, 필라테스라든가 요가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스포츠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아니죠, 서비스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그 사각지대 안에 있는 분들을 이 스포츠 운동 시설업으로 이렇게 편입시켜서 같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라테스랑 요가는 자유업종으로 어떤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주체가. 그럼 이제 제일 큰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저 코로나 때 필라테스 관련해서 이제 막 얘기가 나갔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관리가 아예 안 되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소비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 없는 느낌? 보호를 못 받겠던데요. 그래서 그때도 막 지원도 못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니즈를 좀 찾아내서 빨리빨리 하는 거라 꼭 요번에는 한번 그거를 조금 더 좀 고도화시켜서 우리가 좀 찾아보자고. 어떻게 하는 방식이 좀 좋은지. 결국은 그 산업이 팽창해 있고 크다고 하지만 딴 사업에 비하면 피트니스, 뭐 웰니스 산업은 아직은 기초 단계니까 그런 것들이 커진다 그러면 분명히 국민 건강에 우리가 가장 윗선에서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좀 피트니스 시장이 일부는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는 그 빛은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와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서 우리 주영이가 좀 끌고 나가는데 피트니스 시장 안에 헬스, 필라테스 있는데 여기에 또 얘기했던 요가라든가 바레 쪽 하고 있는데 바레 쪽 시장은 어떤지 또 좀 한번 원더바레에 대한 것도 좀 얘기 좀 해주고. 네. 바레 솔직히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밖에 잘 얘기 안 하는데 지금 공간 대비 영업이익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이거잖아. 헬스는 투자 비용은 몇억 들어가는데 뽑을 기미는 안 보이고 3년 뒤면 분명히 전조 증상 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바레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일단 바레 같은 경우는 저 이쪽 업계 10년 차인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간을 운영하는 건데 공간이 작은데 얼만큼의 생산성을 만드냐를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근데 피트니스는 면적이 크지만 엄청 큰 생산성은 없어요. 근데 발에는 정말 작게 하면 1대8을 17평 정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17평에서 하는데 한 번에 8명 수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는 비용이 이제 지금 필라테스의 2배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확확 돌면서 정말 빨리 잘 되는 곳들은, 지점들은 4개월 만에 투자금 회수가 됐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계속 전개하고 있는 거죠. 잘 될 거니까. 엄청나네. 4개월 만에 그 원금을 다 뽑는 업종은 별로 없는데. 거의 없죠. 네. 거의 그 헬스 업계로 보면 한 2년 안에 뽑는다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2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늦어져서 3년인데 3년 만에 뽑는 업종이 있을까? 쉽지 않은데. 거의 3년도 거의 없죠. 3년도 쉽지 않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내가 창업했을 때 나는 무조건 1년 만에 뽑아야 된다고 봤거든. 그래서 쥐어짰지. 쥐어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발에 4개월? 언더발에 해야 되겠는데. 언더발에 해야 됩니다. 나 해야 되겠는데 이거 4개월 만에 뽑는다 그러면 와. 근데 그만큼 근데 수요가 있는지 강사진들이. 강사진의 수요? 아니면 소비자의 수요? 소비자들은 그거보다는 일단 강사진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를 26년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규 과정을 지금 수강하신 분이 200명이 넘었어요. 1년 만에. 거기에 조혜라 우리 교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맞습니다. 한 축을 담당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해내고 있죠. 근데 거기에 약간 정신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피곤해 보입니다. 피곤도 하는데 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서. 네, 자꾸 이것저것 까먹더라고요. 워낙에 많이 걸러놔가지고 이제. 맞아. 지금 이쪽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원더바레 말고도 바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경쟁하는, 근데 바레는 거의 다 그 프랜차이즈로 가는 것 같아요.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저들로 해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건 아닌 거지. 바레도. 바레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비용도 일단 거의 1억 언더고 투자 비용이.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가 꽤 많고.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막 밀고 있는 곳이 2개는 되거든요. 프랜차이즈. 그래 2개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모르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는 직영을 한 4-5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이 필라테스랑 바레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개인 사업자분들 계시죠. 결국은 뭐 우리도 다 하는 거니까 바레도 그 어떻게 보면 줌바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퀀스를 좀 냅둬서 어디 뭐 바레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퀀스로 해가 시퀀스 파는 맞아요. 또 그렇게도 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시퀀스도 팔고 뭐 얼마씩 받아서 하는 거라 그런 것들을 좀 그 필라테스 강사들이 빨리 이게 전환하거나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되게 많은 것 같아. 바레가 그러니까 명칭이 예뻐 필라테스처럼. 그지? 이쁘죠. 예쁜데 그게 뭐 댄스 발레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뭐 유연성 발레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뭐 갖다 붙이면 다 발레인 것 같아. 이게 그 종목 안에. 자체가 발레랑 피트니스랑 필라테스가 합쳐진 거라 그러니까. 애초에 컨바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수용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스포엑스 때 2026년도 대한민국 그 스포츠 박람회 이 스포엑스 때 발에만 한 5명인가 그분들이 진행을 내가 다 봤거든. 근데 다 다른 거야. 저게 발에였어 이제 그 보고선 그 이제 머리는 도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 먹어서 내가 이제 직접 플레이어는 못 하겠고 봤더니 뭐 저게 바래야 난 이랬지. 뭐 씨발 뭐다 바래. 이것도 바래고 저것도 바래인데 좀 줌바야 뭐야 저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나는. 맞아요. 되게 가지각색이에요 사실. 아직 국내에 정착도 잘 안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레를 관심 있거나 한다 그러면 원더 바레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 바레. 요거 따갖고 한번 하겠습니다.